둔께부터 나가볼게요. 둔께는 여기 위에 쪽이, 이 위쪽이 물,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우래. 그래서 수레, 둔. 그리고 물이 주역에서 뜻하는 바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험함에 빠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래의 의미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 우래는 막 이렇게 우르릉 쾅쾅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전조가 있고 되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되게 동요해요. 예, 흔들림.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고, 괴사를 가보면요. 두는 원형, 그 다음에 물용, 유유왕, 니건후. 그래서, 둔께는 이 둔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가면 다른 데 보면은 준이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준께라고도 하거든요. 일단 준께로도 하고 둔으로도 읽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형, 크게 형통하다. 그 다음에 리정, 발음이 이롭다. 그 다음에 물은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금지의 어조사죠. 그리고 뭐뭐를 쓰다. 뭐뭐 할 바. 가는 바가 있는 것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건후. 뭐뭐에 이롭다. 제호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둔께가 건께하고 곤께 다음에 온 이유가 이런 거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하늘과 이제 땅이 생겼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태어날 만물이 태어날 차례예요. 그런데 만물이 태어날 때 여기서 이제 서계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 주역에 여러 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서계전이 있는데 서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지가 있은 다음에 만물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뭔가 만물이 생겨나기 최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원시 우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늘과 땅이 생겼고 그 가운데 이제 만물이 이제 막 태어날 그 때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분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천지에 꽉 차 있기는 한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구름, 그 다음에 우래. 아직 비가 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고 그 아래로 막 천둥이 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니까 모든 것이 좀 불명확한 그런 시기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지만 무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둔께는 무엇인가 처음 일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나타내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모든 일이. 그래서 뭔가 일이 시작될 때는 기대감을 주지만 또 뭔가 새롭게 한다는 거는 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겠어. 둔께서는 그런데 성통하려면 옵션이 있어요. 바로 정고해야 됩니다. 발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음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바로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해주고 뒤에 이제 리건후가 이제 뒷부분에 그 초효부터 설명이 나올 텐데요. 단전에서 하늘의 조화가 어지럽고 어두울 때 지금 둔의 그 시기에는 마땅히 뭔가 도와주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효사를 가보겠습니다. 효사는 이제 초구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효의 자리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자리에 초효의 자리에 구가 오면 정위라고 얘기했죠. 일단 정위예요. 초구는 반환이니 니 거정하니 그다음에 니 건우하다. 초구는 반환이다. 반환은 이제 여기 우리 그 책에 보면은 주저할 반, 주저할 환이라고 돼 있죠. 근데 원래 이 반환은 반은 반석이라고 얘기할 때 그 반자예요. 큰 돌.
그다음에 화는 큰 기둥이에요. 그러면은 주춧돌하고 그 주춧돌을 떠받치는 기둥을 형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함이라고 했는데 그 주저함의 어떤 형상이 뭐냐면 주춧돌과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든든하게 무언가 움직이지 않고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저하는 막 이렇게 솟닥대는 게 아니라 이제 딱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네 거정. 그러니까 거하다는 거는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거기에 그 정에 머무른다. 정에 거하는 것이 이롭다. 그리고 네 건후. 조금 우리 저기에도 나왔죠. 그 괴사에도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 초효가 이제 양이니까 정 위에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초효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시간의 흐름 아니면은 어떤 기운의 축적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 자리는 초효의 자리는 큰 힘을 쓰지는 못해요.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자리고 더군다나 둔께잖아요. 그러니까 둔께 자리의 초효는 비록 구의 자리고 양의 자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구기 때문에 되게 무언가 시작하는 괴에 또 제일 시작하는 첫 번째 효기 때문에 잠재력은 무한해요. 그렇지만 힘이 아직 없으니까 자리를 지키면서 발음을 유지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실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발음을 간직하고 굳세게,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큰일을 도모할 사람의 덕목이에요. 둔께에서 이제 하계인 진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레잖아요. 우레가 형상하는 거는 되게 움직이기 쉬운 성질을 되게 이렇게 드드드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 움직이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질대로 막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양인데 보면은 그 초구는 양이고 또 음이 아래에 있잖아요. 위에 이제 이효가 음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이 초구 자체는 되게 귀한 신분이에요. 그렇지만 음에게 지금 약간 모습과 자기 머리를 숙이는, 낮추는, 자기의 그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리거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건후, 제후를 세우는 게 이롭다라고 이제 갑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주역에서 건후, 제후를 세운다는 얘기는 딱 3번 나오는데 이 둔께에서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저 뒤에 몇 번께지? 예께, 내지 예께의 건후라는 말이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후가 무슨 뜻인가? 제후를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우리 주역 전의를 보더라도 해석이 되게 애매해요. 주자의 어떤 해석을 좀 빌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자는 점치는 사람이 점서니까 점을 칠 거잖아요. 앞으로 큰일을 도모해도 좋은지 어떤지. 주자가 이제 점치는 사람이 임금 자신일 경우엔 자신이 선은 제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군주인데 자기가 도와줄 사람으로서의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면은 제후를 세우는 것이 별개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우는 제후가 별개의 사람인 거죠. 이러한 경우를 나누어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우는 사실은 좀 되게 해석이 분분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2로 가겠습니다. 6.2는 아까 자리에서 보면 6.2는 두 번째 효에는 음이 자리가 와야 되는데 음의 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정미죠. 그래서 6.2는 둔여, 전여, 승마, 반여, 비구, 혼구, 여자, 정, 부자, 신년, 내자. 6.2는 되게 이제
어려워하고, 전자가 이제 이렇게 머뭇거릴 전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기서 이제 여자는 그냥 그 어조사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고, 머뭇거려요. 그러면서 이제 승마, 반요. 이제 말을 탄대요. 말을 탄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봅시다. 말을 타는데, 반요. 여기서 반자는 그, 나눌 반자예요. 우리가 뭐 몇 번 하잖아요. 그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마 한 다음에 반요 한다는 것은 말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탔다가 다시 내리는 거예요. 말을 탔다가 이제 내렸는데, 비구, 혼구. 여기서 이제 비자는 아닐 비자하고 통용되는 한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는 도적. 그러니까 도적이 아니면 혼구, 그 혼이 날 사람이래요. 뭐 뜻이지? 그러니까 저게 아니면 나에게 나와 결혼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정하면, 여자가 그 발음을 지키면, 발음을 지켜서 구자. 여기서 자자는 그 아이를 낳기를 자자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지 않고 있다가 10년이 지난 뒤에야 내자, 이윽고 아기를 낳아서 기른다. 어디 해석으로만 하면 이렇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표를 보면 여기에서 2의 자리는 음이고 5의 자리는 지금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정응의 관계에서 2와 5가 응양으로 돼 있으면은 정응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더군다나 등께는 9, 5와 6, 2가 가운데 자리면서 그러니까 중한 자리와 또 정한 자리가 맞아서 정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로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렇게 응하는 관계에 있는데, 등께에서는 사실은 초구가, 말하자면 약간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등께는 어려운 가운데서 무언가 시작되는 괴라고 했거든요. 무엇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의 괴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시작하는 자리, 초효의 자리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괴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효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구의 위력이 세서, 구호하고 이렇게 응하는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구호를 찾아가려고 말을 타요. 그런데 초구의 힘이 너무 센 거야. 그래갖고 차마 부위를 쫓아가지 못하고 내려버려요. 그래서 초구의 위력에 눌려가지고 그 구호를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아까 우리가 효의 관계를 보면서 응비 승승의 관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승의 관계가 나와요. 보면은 초구 위에 이 6이가 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구 양 위에 음이 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 자리는. 지금 6이는. 그래서 여기 6인데 제가 9이라고 해놨네. 6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초구 때문에, 밑에 있는 초구 때문에 6이는 되게 그 자리 자체가 되게 좌불안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 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여기서 정이 나오냐면 여자의 경우에 그 발음을 오래오래 지키는 거거든요.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이 지나면 이치가 이제 극에 달해서 뭔가 이제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딱 지나고 나면은 망령되이 구하는 자가 떠나고 망령되이 구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옆에서 그 잡아당기는 그런 초구가 이제 뭐 세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떠나요. 떠나고 난 다음에 정응인 구하고 합해서 비로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자리가 되게 불안하고
그 다음에 되게 위태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발음을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발음을 가지고 굳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바로 6.2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10년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10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3의 자리는, 6.3은 원래는 양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양의 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정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학계의 맨 위의 자리란 말이에요. 학계의 맨 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학계의 맨 위의 자리이기도 하고, 아까 천지인, 네, 인간의 자리의 첫 번째 자리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 것 같죠. 읽어보겠습니다. 6.3, 즉, 녹, 무, 유입, 우, 림중, 군자, 기, 불려, 사, 왕, 린. 6.3은 여기서 이제 즉자는 쫓아간다, 추적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사슴을 쫓는다. 그런데 우는 여기서 이제 길잡이, 우인 우자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뭔가 사냥을 하고 그러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슴을 쫓는데 그런 길잡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입, 여기서 다만 유자, 오로지 유자, 그리고 그러니까 다만 이 어조사, 어디로, 어디에서, 그러니까 숲속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길잡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사슴을 추적하는 데만 하는데 길잡이가 없어서 그냥 계속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군자가, 여기서 기자는 이제 기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낌새, 조짐. 군자가 이제 그 낌새를 알아차려가지고, 불여사, 만약 아까 불여,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는 것만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가 낌새를 알아차려서 버리는 것만 못하니, 왕, 가면, 린, 부끄러울 린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사슴을 쫓는데 길잡이가 없다는 거는 이제 6.3 자리를 보는 거거든요. 3의 자리는 이제 양해야 하는데 응이 있고, 중의 자리도 아니고, 또 응의 관계도 보세요. 6효가 또 응이에요. 그러니까 응의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외로운 자리예요. 자기 스스로도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학계의 윗자리이기 때문에 부릴 수도 없어요. 함부로, 그러니까 학계 윗자리이기 때문에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자기 있는 힘, 여기서 사슴을 추적하는데 그저 숲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약간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만약 군자라면 뭔가 낌새가 있어. 막 사슴을 추적하다가 딱 보니까 기잡이도 없는데 자기가 너무 깊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딱 멈춰야 되잖아요. 군자는 그 기미를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사슴 쫓는 일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려사 왕리는 뭐냐면은 이 자리에 처한 사람은 되게 그만두기가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군자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6의 자리, 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자리 자체가 맞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미를 알아차리고 가속도가 붙는 어떤 행위를 중간에 멈추기는 되게 힘들다. 그래서 멈추지 않으면 부끄러워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4의 자리 봅니다. 6.4 승마 반려 구혼구 왕길 무불리. 승마 반려가 또 나왔어요. 여기 6.2에도 승마 반려가 나왔거든요. 이 6효에도 또 승마 반려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6.4는 말을 탔다가 이제 말에서 내려와요. 이것도 똑같아요. 말에서 내려오니까, 그런데 혼인할 자를 찾아서 가면은, 혼구를 찾아서 가면은
딜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육사가 짝을 하는 효는 초구예요. 그렇죠? 1효하고 4효가 그 응의 관계, 짝하는 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초구예요. 그러니까 육사는 초구와 응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구를 찾아서 가면은 딜하다. 모든 것이 다 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사는 또 위에 유고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사는 약간 그 군주를 보필하는 그러니까 이 군주의 측근들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구제하고 큰일을 도모하는데 가능한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음효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탔다가 내려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달라진다. 바로 이제 초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둔께에서의 초구는 그 둔께 전체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되게 현명한 자. 그와 힘을 합해서 도모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육사는 6, 5의 밑에 있고 초구의 힘을 얻어서 어떤 일을 도모할 수만 있지만 그렇다고 뭐 군주가 될 제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사가 여기에서 덕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초구 아래에 있는 현저를 알아보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육사는. 그다음에 이제 구오는 둔기고 토정길 대정휴. 여기에서 그 고는 어떤 은택, 혜택 뭐 이런 거거든요. 구오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은택을 베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정, 그러니까 작게 바로잡는 것은 기라고, 대정, 크게 바로잡는 것은 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호는 5의 자리에 양이 왔고 6이 와도 응의 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임금의 자리거든요. 군주의 자리인데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은택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군주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질 않아. 왜냐하면 이게 둔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께에서 구호면 되게 힘을 발휘하죠. 군주로서의 어떤 은택이나 이런 것들을 널리 펼치고 그래서 백성들이 또 그 아래 사람들이 이 구호를 따르고 이런 관계가 될 텐데 둔께에서는 초구가 더 그 힘이 센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주체가 이제 초구이기 때문에 비록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아래 사람들이 초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엄과 군세가 떠난다. 권세가 어디로 가겠냐. 자꾸 초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자리에 있지만 아무리 귀한 자리에 있지만 작은 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무슨 세력을 확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힘들고 선왕의 정사를 챙겨가지고 제후들이 계속해서 조에 오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지만 큰 일을 도모하면 그 일이 바르다 하더라도 흉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작은 일을 도모하는 것은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또 이 9,5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군주의 자리지만 어떤 그런 입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진 않다. 여기서 228페이지에 우리 그 집주에 22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 군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위엄과 권세가 떠나는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역지에 보면 그 노소공과 춘추시대 노나라, 그러니까 노소공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희종과 그 소종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역주를 한번 읽으시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륙이 있습니다. 상륙은
승마반려, 읍별연여. 그 말을 탔다가 또 내려와요. 여기서 이제 2효, 4효, 6효가 다 승마반려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읍별, 피눈물을 막 흘려요. 근데 그 연자가 막 줄줄 흐를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눈물을 그냥 꿀쩍 흘리는 게 아니라 막 철철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효의 어떤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극에 달한 거예요. 맨 위에 그 효니까 어려움의 극이에요. 그래서 눈께 성질이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고, 음의 자리니까 또 힘도 없죠. 그 다음에 삼효가 또 응의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니까 말을 탔다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심각하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6.2에도 승마반여가 있고, 그 다음에 6.4에도 승마반여가 있고, 이상육도 승마반여가 있어요. 뭐 이게 각각 무슨 뜻이냐 하면, 그 6.2에서 승마반여는 9.5를 찾아가야 되는데, 9.5와 응해야 되는데, 왜 내려왔냐 하면, 초구가 방해를 한 거예요. 네. 너무 세서. 그 다음에 6.4는 초9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초9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자신의 능력이 그 힘이 없으니까 사실은 초9를 찾아야 되는데 그 초9를 찾을 만한 힘이 없어요. 초9가 나서서 6.4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내려왔다가 어쨌든 응에 관계하는 효와 같이 조응하면 이제 잘 풀릴 수 있는데, 상육은 사실은 이제 응의 관계도 없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고, 그러니까 말을 탔다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말을 탔다가 내린다는 표현이 각각의 상황이 약간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께부터는 사실은 그 효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막 서로 읽으면서 그 주역을 풀어나가는 어떤 다이나믹 같은 것들을 좀 읽게 되거든요.